최저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지지율인데 뭐 취임 2주년 다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니까 가장 낮다 이런 평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여당은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그치지를 않네요. 또 여기도. 야, 요 얘기 해볼 텐데 우선 지지율부터 좀 볼까요?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긍정평가가 이제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 그래프로 돼 있죠. 마지막 나온 게 오늘 나온 건데요. 24% 나왔습니다. 그 직전 조사 24, 그 직전 23. 비슷한 걸 유지가 되죠. 반등이 지금 현상이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고요. 부정평가도 그 맥락에서 좀 반대편에서 위치했는데 숫자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과 비교한 지지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때 각 역대 대통령은 지지율이 얼마나 나왔는가 이걸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숫자 한번 딱 한눈에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전까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나와서 28%예요. 2주년 딱 그 시점에 28%. 높은 대통령은 뭐 거의 50%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이 됐는데 24%. 아,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에 가장 2주년 지지율로서는 가장 낮다.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 일정이 있었는데 청계천을 방문해서 저렇게 좀 나와요. 청계천을 방문해서 시민들 좀 만났죠. 시민들 휴식하는 시민들과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눴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서대문에 있죠. 영천시장을 또 찾아서 상인들과 또 만나서 물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송영훈님.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딱 비교해 보니까 가장 낮은 현상. 근데 이게 어제 이 조사가 7일에서 9일까지니까 어제까지 포함된 조사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일부는 반영이 됐을 텐데 반등하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 여론조사에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갤럽이 통상 그 정례조사에서 매주 3일간 조사를 합니다. 화수목. 예. 게다가 기자회견이 어제 한 11시 한 반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일째 오전 조사까지 다 돌아가고 아마 오후 조사 정도만 영향을 미쳤을 일부 정도만 들어갔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이런 이슈는 한 일주일 정도 반영되는 시간이 다음 걸린다고.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다음 말씀이네요. 주 조사까지 보면은 이제 이 기자회견으로 민심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됐는지 아니면은 계속 정체 상태인지 이게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걸 빼더라도 취임 2주년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이 지지율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낮은 상태인 것은 맞죠. 이제 가장 낮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2주년 됐을 때 28%였는데 예. 시대 보정을 좀 해야죠. 그 시절에는 사실은 언론에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고 SNS도 없던 시절이고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시대 보정해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33% 뭐 이런 수준하고는 약간 엇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클린턴 프로젝트 같은 걸 좀 해야 돼요. 클린턴 대통령이 8년 중에 6년을 여소야대로 보냈는데 그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습니다. 그 마크 펜이라고 하는 참모가요. 예. 하루에 120명씩 스텝을 데리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반영을 해서 루인스키 스캔들 같은 것도 다 극복하고 마지막에 퇴임할 때는 재선 때의 득표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지율로 그 퇴임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를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뭐 예고가 사전에 안 됐어요. 끝난 뒤에 이제 알려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계천 방문해서 시민들과 좀 만났고요. 좀 재래시장도 방문해서 상인들과 뭐 물가 얘기도 해놨다. 이런 게 좀 공개가 된 거죠. 뭔가 좀 움직임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집안 싸움이요.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정치인이 참여한 거 아니라 2명, 뭐 보니까 한 3명 정도 되네요. 근데 계속 이게 뒤끝처럼 남아 있거든요. 일단 그 공방이 오가는 그 모습 일단 목소리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아니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있었죠. 난 그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그러면 저게 내가 안 하는 걸로. 왜냐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네. 나는 동쪽을 보고 있는데 서쪽에서 요란이 소란스러울 때가 들리네. 그러고 몰라요. 아니 그분이 조선 의원이 저기 정치 신인인가요? 아니죠. 이걸 왜 친윤 비윤해요? 아니 이게 친윤의 문제야?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뭐 아주 핵심만 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원내대표 출마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역을 맡다. 이거는 원내대표 출마라는 뜻이잖아요. 악역을 맡아달라고 얘기하더니 밖에선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당선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러자 이게 이제 배현진 의원으로 갑자기 정치권에서 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반응을 보이는데 출마 권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나쁜 버릇인데 선배답게 고치세요. 버릇! 막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막 질타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과 이철규 의원이 나눴던 통화 녹음 파일, 방금 전에 들었던 내용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다시 오늘 배현진 의원 저격한 거 아닙니다. 그분은 정치신이냐? 그분이 정치신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건 다른 분이다 얘기했어요. 또 배현진 의원이 아니 들통나니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해. 아니 당시에 아니라고 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리고 끝까지 미끌거리지는 맙시다.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 참 빠져나간다 이런 말 같기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좀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권지웅 부위원장. 네. 이거 단순히 그냥 서로 약간 기분이 나쁜 해프닝 정도로 보기에는 뭔가 깊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깊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여당이 이런 건으로 서로 폭로하고 진실공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일각에서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와요. 네, 너무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안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출마를 권했는지 안 권했는지 국민들이 별로 궁금해하는 사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서로를 되게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을 오해를 당했던 사람이 녹취까지 공개하게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한 거 결과적으로 그냥 한 것 싸움만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전 되게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통 행보를 나서는 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총선 때도 그랬고 그리고 2주년 기자회견 때도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특권을 누리거나 부정의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패한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계속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으나 여전히 부정의하다, 부패하다는 부분을 털지 못하는 한 아마 지지율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지금 이철규, 배현진 두 의원의 설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한 분이 참전을 하신 격이 됐네요. 화면 좀 볼까요? 박정훈 당선인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당선인, 그러니까 출마 권유했다라고 얘기한 당선인은 본인이다라고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방송에서 자신에게 출마 권유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반대했다고 얘기해. 저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출마 권유는 3월 초에 제가 한 말인데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꺼내놉니다. 여기다 붙여요. 한 결혼식장에서 익숙한 정치인을 만났는데 눈을 피하길래 내가 인사를 가서 했더니 너 나 알아? 라고 반응을 했다. 이게 이철규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후배가 인사는 해야지라며 건방지게 굴더란 말로 변질돼 유포됐더라. 요 장면이. 너 나 알아 이런 얘기는 없고 건방진 후배로 이게 변질되더라. 그런데 3월 초에 본인이 통화한 거 있는데 그게 총선 이후에 대화로 변질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영주 네. 수사님 이것도 이철규 의원 저격한 건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총선 전에 예. 영상과 소통하는 브릿지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친윤이다. 아까도 이제 이철규 의원 그 잠깐 싱크 영상에서 보면 예. 뭐 친윤 비윤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런 게 이러면서 어디 있어요? 왜 하잖아요. 그런 문제로 보냐는 그 말을 한다는 자체는 본인이 친윤이라는 말을 입증하는 거예요. 뭘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총선에 지고 나서 지금 당이 지금 따지고 보면 초상집이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예. 서로 감정 싸움 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바꿨네, 원내대표를 권유했네, 안 했네. 그게 배현진 의원이네, 그 옆에 있는 이제 박정훈 당선인이네. 당선인이네. 이거 정말 그 불필요한 소모를 감정 소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의도는 제가 조금 읽혀요. 그러니까 이 송파의 두 분은 예. 정치 신인 뭐일 수도 있고 초선 예, 재선이니까 이제 재선이 된 이 두 분은 지금 친윤 말하자면은 지우기 같은 이런 좀 공격성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아. 이제 당신 좀 선거에 책임지고 친윤 반성 좀 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앞에 전면에 나서고 할까 말까 그러지도 말고 이번 선거 망친 주범이다 당신이 라는 거를 돌려서 지금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당원들 눈에는 예. 점입가경처럼 보일 것이다.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지목한 본인한테 출마를 권유했다가 다 바뀌어서 다른 소리 했다는 거는 저 배현진 의원은 결과적으로 아니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이 녹취를 공개했잖아요. 파일을. 근데 이걸 좀 지적하는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 간의 설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통화 녹취록 공개한 것은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좀 신의를 좀 그러니까 사인 간에서 대해서도 통화 녹취 공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찬 위원장, 요 통화 녹취록 공개한 거 녹음하고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본인이 뭐 답답했으니까 공개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의원 간의 통화를 녹음했다는 거 하나가 문제가 되겠죠. 녹음해서 그것을 또 공개했다는 또 다른 행위가 또 문제가 될 거고 또 공개한 이유 내지 목적이 또 하나 문제가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치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세 분 그냥 당신들 뭐 시시비비 가리는 거지 사생활 갖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한테 누군가 나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 공개 여부 갖고 서로 간에 정치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초선 재선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또 친윤으로 평가받는 분이잖아요.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사실 당내 어떤 정치 역학하고는 일단 당원들 입장에 보면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 간에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두 분이 그냥 만나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저렇게 SNS 갖고 서로 또 만나지는 않고 그냥 약간 다른 데서 이게 원격으로 지금 설전을 벌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박정훈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저런 말씀을 저도 뭐 대충은 들었는데 저런 소문이 있어요. 뭐 너 나 알아 이런 말 했다는 소문.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하지 않고 그냥 당신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풀고 할 일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또 하면서 이제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의원 간의 대화 또는 이제 국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대화도 녹음한다라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음하는 것 자체는 뭐 본인의 자유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떨 때 그것을 쓸지에 대해서 조금 공인다운 처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공개하는 배경이 국민을 위한 거라면 또는 뭐 어떤 중요한 정치 행위라면 그러면 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본인은 어떤 목적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참 심각한데 총선에 패배했는데 저렇게 뭔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걸로 집안 싸움처럼 설전을 벌이는 모습 이거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